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유전생명공학과 교수이자 경희의료원 재생의학연구소 소장 손영숙입니다. 저는 줄기세포 분야의 기초 연구에서부터 응용 연구까지를 하고 있는 교육자이면서 또한 연구자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구의 기술 이전을 4건 진행하였고 그중 2건은 이미 의료 제품으로 상용화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화상 환자에 적용하는 피부세포 치료제 케라힐이고 또 하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적용하는 연골세포 치료제 카티라이프입니다. 이들 두 의료 제품은 현재 여러 병원에서 임상 환자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9살에 식품영양학 전공을 선택한 데는 나중에 교수가 되고 싶었고 여자가 교수가 될 기회가 식품영양학에서 더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제가 유기화학, 생화학 등을 공부하면서 매우 흥미를 느꼈는데 그 당시 리코미넌트 DNA 테크놀로지, 제조합 유전자 기술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1976년에 처음으로 신기술로 나왔고 이것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옆 건물에 미생물학과에서 수업을 몇 개를 듣고 과감히 제가 미생물학과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공 간 용어도 매우 다르고 생소해서 또 기초도 모자라고 해서 제가 대학원 학생이지만 학부과정 분자 생물학 강의도 듣고 그렇게 청강을 하면서 혼자만의 그 학문의 벽을 허물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 6개월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후 이것이 가능한 일이고 또 새로운 것을 선택을 함으로써 볼 수 있는 학문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리학 또 의학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그때 미국에서 막 한국에 돌아오신 생화학 양리학을 전공하신 정명희 교수님의 연구 조교를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때 맡은 연구 테마가 산소 라디칼이 어떻게 뇌졸중 환자의 신경세포 기능을 망가뜨리는지 이런 것을 밝히는 연구였어요. 그래서 뇌 신경세포를 많이 얻기 위해 제가 아침 일찍 새벽에 마장동 도축장에 가서 금방 죽은 소의 뇌를 아이스박스에 담아와서 하루 종일 그 뇌세포를 분리하여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그 산소 라디칼이 직접 신경세포의 기능에 중요한 막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연구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또 이에 근거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고 이것이 양리 연구라는 것을 알고 의학 관련 연구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제가 그 후에 박사로도 양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남는 연구는 2009년도에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로서 substance P라는 11개의 아미노 애시드, 이 작은 펩타이드가 골수 줄기세포를 자가 재생을 촉진시키고 이 세포들이 혈류를 타고 손상 부위로 가서 조직의 상처 치유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규명한 것인데요. 이것이 곧 본인의 내재성 줄기세포가 내 몸의 손상을 직접 치유케 하는, 즉 자가 치유 기전이고 또 substanceP라는 그 물질이 바로 이런 기전을 작동시킨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입니다. 이 연구는 기초 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 응용 측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물질의 특허를 확보하고 급성 뇌졸중 또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응급실에서 적용 가능한 그런 펩타이드 전문 의약품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생체 내에서 직접 혈관을 재생시키는 복합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로서 보건복지부가 이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노화 역전 연구, 즉 알케미스트리 과제입니다. 생체 내에 존재하는 내재성 줄기세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를 방지하고 또 노화와 관련된 여러 퇴행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는 연구분들이 서울대 공대 황석연 교수님, 또 서울대 박지웅 성형외과 교수님, 경희대 의대 박기숙, 홍현숙 교수, 또 연세대 김경석 교수님 팀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전체 과제 총괄 책임자로서 제 일생의 마지막 연구 사업으로 노화 극복 연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연구는 실제로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또 그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연구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이 생명 현상의 지극히 일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 밖의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먼저 연구 결과가 예상 밖의 결과를 냈을 때 우리가 한 실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먼저 면밀히 살펴봅니다. 즉 인간적인 실수인지, 그것이 아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가설이 또 우리의 실험 디자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가 아는 지식에 너무 매여서 다른 가능성을 못 보고 무시하는 것인가. 또 학생들에게도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시간보다는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저는 형사 콜럼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학의 기초 연구를 응용하는 그런 분야인 생명공학, 또 유전공학, 세포공학, 이와 같은 것들은 생명과학의 기초 개념에 공학의 개념, 즉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 AI 이와 같은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융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첨단 신기술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명과학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다른 분야 전공을 부전공이나 수업으로 들어서 다양한 전공 지식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없던 신기술, 또 첨단 기술, 융합 기술,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이런 신기술의 그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입니다. She did it!